전쟁은 수십 년 전에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용히 숨겨져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분쟁 후에 발견된 것은 항상 무기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숨겨진 공간, 묻힌 물건 또는 아무도 다시 밟지 않은 잠긴 방이었습니다. 각 발견은 산업적인 것부터 상징적인 것까지 모든 규모에서 작동했던 시스템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건설한 모든 구석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른 것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였습니다. 지하방, 잠긴 실험실, 위장된 감시실, 모든 것은 1945년에 끝나지 않은 것의 일부였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치 정권은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어디까지 갔을까요? 오래된 건물 꼭대기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인부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붕 부분을 해체하던 중 어떤 도면에도 나타나지 않은 벽 안의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려진 구멍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잔해나 무작위적인 파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심하게 준비된 칸막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작고 숨겨진 공간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물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흰색과 빨간색 바탕에 검은색 십자가가 있는 깃발, 온전한 완장, 세기를 상징하는 지도자의 초상화, 청소년용 매뉴얼, 그래픽 메시지가 담긴 책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전날 보관된 것처럼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 은닉처가 나타난 장소는 수십 년 전에는 당시의 국가구조 아래 청소년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 물건들을 보관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물건들은 쌓여 있거나 던져져 있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물건은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둘러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존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아무 데서나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공 건물이었고 전쟁 중에 청소년 교화의 본부로 사용된 학교였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특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벽 안에는 과거의 캡슐이 조용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역 박물관에 전달되었고 거기서 하나씩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독특한 유물은 아니었지만 보관 방식과 발견된 장소는 그것들에게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발견은 가르침을 위한 장소조차도 통제를 목적으로 사상을 심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책, 제복, 휘장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구조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교육 도구였습니다. 복원된 후 이 물건들 중 일부는 정권이 어떻게 모든 사회적 수준에 침투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순회 전시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은닉처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과정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먼 거리로 이동할 필요 없이 같은 나라의 상징으로 준비된 또 다른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 언덕 한가운데 오래된 돌성이 그 정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위층 중 한 명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개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물리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특별한 중심지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층 아래에는 창문도 눈에 보이는 장식도 없는 어두운 블록으로 만들어진 원형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돌, 단단한 형태, 절대적인 대칭만이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슬라브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12개의 빈 벽감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다른 어떤 공식 건물에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2개의 광선을 가진 어두운 태양과 유사한 원형 형상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장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 방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의식 사진도 없습니다. 단지 우선적으로 완성되었고 고위층 방문이 자주 있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수용소에서 이송된 사람들로 긴 시간 동안 강제로 굴착하고 짐을 나르고 재료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구조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그 장소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남겨진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사적인 중심지로 여겨졌던 곳은 국립박물관의 일부로 변모했습니다. 지하방은 손대지 않은 채 보존되었습니다. 그 형태, 배치, 특정 순간에 방 중앙을 비추는 위쪽 지점에서의 빛의 유입,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안내판도 명판도 없었고 오직 돌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명확한 제한과 함께 대중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행위, 경의를 표하는 몸짓, 회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시되고 규제됩니다. 한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공간은 역사상 그 시기에 실제로 무엇이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폐허를 돌아보듯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거기에 존재하며 설명하지 않고 보여줄 뿐입니다. 멀지 않은 곳, 울창한 숲과 산악 지형 사이에 같은 시기에 건설된 또 다른 장소는 더 직접적인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상징이 새겨지거나 돌탑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굴착된 것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중 공격이 눈에 보이는 산업 구조물을 황폐화시켰을 때 정권의 해결책은 생산을 지하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딴 지역에서 수천 명의 죄수들이 수마일의 터널을 손으로 굴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중장비는 없었고 오직 기본적인 도구,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압력뿐이었습니다. 통로는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는 레일, 발전기, 전선 조립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갑차 부품, 중화기 부품, 그리고 다른 어떤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나는 비행기의 부품들이 조립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먼지는 폐를 덮었고 공기는 탁했으며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터널이 무너지면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요구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시신이 옮겨지고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리듬은 끊임없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그 단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공포에 얼어붙은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멈춰선 기계들, 미완성 구조물, 바닥에 널브러진 도구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시신들. 아직 활성화된 폭발물도 있었습니다. 제때 해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하에서 계속해서 물질이 나왔습니다. 금속잔에 사용되지 않은 발사체, 버려진 부품, 그리고 시멘트와 섞인 뼈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대부분은 콘크리트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내리거나 우연히 굴착할 때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그 터널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되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모든 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다 밑에 남아있는 것들이 문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와 유럽을 가르는 대양을 따라 수십 개의 금속 구조물들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흔한 난파선이나 상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선박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침몰하고 사라지도록 설계된 선박들입니다. 공해에서의 치명성으로 유명한 독일 잠수함들은 여전히 수압과 추위에 봉인된 채 물속에 남아 있습니다. 탐지 기술의 발전 이후 그들 중 많은 수가 하나씩 격추되었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후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마치 해저가 침몰하는 순간 그대로 얼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격실은 닫혀 있고 페인트는 거의 부식되지 않았으며 계기들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경우에 승무원들의 유해가 시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미동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방문객에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관광도 인양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처로 간주됩니다. 심해의 압력은 모든 것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며 마치 내부가 침묵 속에 포장된 것 같습니다. 보존식품, 항해 지도, 그리고 몇 주 동안 물속에서 사는 것이 어떠했는지 말없이 설명해주는 개인 물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일부 선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발견들 중 하나에서 선체는 충격으로 앞부분만 손상된 채 온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체는 공격했던 선박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마치 둘 다 같은 순간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각각은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표면이 없는 전쟁의 긴장감, 좁고 막다른 공간에서의 전쟁 말입니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술은 이러한 잠수함들 중 여러 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각 위치는 국제 협약에 의해 기록되고 보호됩니다. 허가 없이는 아무도 만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위협을 나타내지 않지만 바다 밑에서 지속된 그 싸움의 조용한 대가를 보여주는 구조물입니다. 그 전쟁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같은 정권의 또 다른 상징이 바다 밑에서, 그러나 다른 대륙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 근처의 잔잔한 바다에서 구조 작업으로 거의 400kg에 달하는 조각이 수면 위로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청동상이었는데 날개를 펼친 새가 상징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 해저 진흙 아래에 전 세계 분쟁의 첫 단계에서 침몰한 선박의 잔해에 붙어 있었습니다. 상업 항로에 대한 초기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그 배는 결국 해군에 의해 포위 작전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탈출하거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령관 자신이 상징과 함께 배를 받아 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그때부터 진흙, 금속, 해류 사이에 갇힌 채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수는 기술적이고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이 작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각상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형태의 무게 그리고 존재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통제된 공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곧바로 조각상이 트로피나 맥락에서 벗어난 작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정부들의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분열과 긴장을 유발하는 무언가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그 조각상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특정 조건에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구입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허가 없이 전시될 수 없다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남은 것은 보이지 않은 채 여러 세대를 거쳐온 상징적인 물건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후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요소들처럼 그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군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침묵에서 구출된 이념적 유물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을 나누는 해협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일련의 구조물들이 굴착이나 구조 작업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점령되었던 섬 영토에는 불균형한 방어 전략의 가시적인 잔해가 제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정권이 대륙과 가까운 이 영국 섬들로 통제를 확대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이 섬들을 군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터널이 파이고 강화 콘크리트로 초소가 건설되었으며 포탑, 창고, 환기 시스템 및 지휘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건축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공격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는 벙커를 연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변은 발사 지점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심지어 언덕도 탄약과 병사를 숨기기 위해 뚫렸습니다. 작업은 강요된 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반 시설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륙에서 병력이 후퇴하는 동안 이 섬들의 방어는 강화되었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이 없는 장소를 강화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분쟁이 끝났을 때 이 구조물들 중 많은 부분이 비어있고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들이 그 일부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지 않은 침공에 대한 대규모 준비의 가시적인 흔적으로서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벽이 여전히 같은 회색 톤을 보여주고 방탄문은 여전히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며 통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갇힌 느낌이 드는 공간, 벽을 타고 습기가 계속 내려오고 어둠이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점령의 기억은 이야기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섬들은 결코 시험대에 오르지 않은 일종의 외부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한때 뚫을 수 없는 방어선으로 계획되었던 것은 이제 일상 풍경의 일부가 된 일련의 군사 유적이 되었습니다. 철도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까지 계속 도달하는 동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둘러 객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자 하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설명 없이 누가 한쪽으로 이동하고 누가 줄 뒤편으로 사라질지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선별은 빠르고도 최종적이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특정 특징이 있거나 쌍둥이이거나 기형을 보이거나 특정 키에 미치지 못하면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설의 다른 지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하게 신문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간단한 질문만 받았습니다.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 관계가 어떤지, 통증이 느껴지는지. 그들을 맞이한 남자는 관찰하고 메모하고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샘플을 채취하고 신체 비교를 하고 몸무게를 재고 키를 쟀습니다. 때로는 눈에 물질이 투여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설명 없는 주사가 놓였습니다. 이러한 구역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더 많은 음식, 잠잘 수 있는 밀폐된 공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안만 그랬습니다. 선별된 사람 중 한 명이 과정 중에 사망하면 다른 한 명도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단계는 기록되었습니다. 암호화된 이름, 도식, 해부학적 그림, 번호가 매겨진 병이 있는 시트가 있었습니다. 적군이 진입했을 때 그들은 그 자료를 여전히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서둘러 불에 탔지만 많은 폴더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도구, 보존된 잔해가 담긴 병, 기술 도면, 그리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침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미성년자의 수는 1000명을 넘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치료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휘하던 의사는 종전 전에 도피했습니다. 나라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결코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그의 신원과 일치하는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최종적인 진술은 결코 없었습니다. 오직 파편, 뼈, 문서, 그리고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만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서 행해진 모든 것은 생존자들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그곳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 명판이나 장식품은 없었습니다. 오직 흔적이 있는 벽, 청소되지 않은 테이블, 그리고 어떤 재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공책만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에서 멀리 떨어진 눈에 띄는 표지판이 없는 밀폐된 구조물에서 한 기술팀이 단순한 유지 보수실처럼 보이는 곳을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알려진 어떤 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금속 해치가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리베스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강제로 진입하자 비정상적으로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은 불투명한 판으로 덮여 있었고 장치들은 녹슬지 않은 금속 테이블 위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유물 중 하나는 원통형이었고 코일이 감겨 있었으며 자기장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원시적인 축정이에 연결된 유리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라벨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검사한 기술자들은 즉시 그것들이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너지 전송 계획, 주파수 계산, 기록된 거리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장비들이 물리적인 전선 없이 공중을 통해 전기를 보내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선반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정확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정의 용어와 군사 용어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정권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방이 고의적으로 숨겨진 실험실이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파괴의 증거도 갑작스러운 버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치들은 조립되어 있었고 도구들은 정렬되어 있었으며 서류들은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 에너지를 전송하려는 아이디어는 수십 년 후에도 진보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시험 단계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결과 없는 시도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공간이 수년 동안 폐쇄되었다가 우연히 재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곳은 공식적인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험된 내용은 매뉴얼이나 공공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회수된 구성 요소와 파기되지 않은 기술 보고서를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그 시설에서 멀지 않은 곳, 콘크리트로 막혀있던 지역에서 오래된 지하 시설을 조사하던 팀이 또 다른 방을 발견했습니다. 벽의 일부를 부수자 밀도가 높고 꽉 찬 공기가 방출되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센서는 평소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수 보호복을 입고 완전히 개방된 방은 부서진 도구, 부식된 캔, 그리고 밀봉된 폐기물 용기들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경고 기호가 있었고 다른 일부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중앙에는 원형 플랫폼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부서진 케이블이 이제 쓸모없게 된 스크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칠판이 있었는데 여전히 보이는 분필로 쓰인 공식이 있었고 우라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발견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질적 잔해만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괴된 서류들 사이에서 측정, 강도, 반응과 같은 용어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곳에서 방사성 물질로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는데 아마도 어떤 종류의 에너지나 무기를 위한 가속화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적절한 차폐 시설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장소의 사용을 나타내는 공식 기록도 없었습니다. 발견 직후 그 장소는 즉시 봉인되었습니다. 특별 허가 없이는 어떤 샘플도 반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대중의 접근 없이 기술적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인간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버림의 흔적은 있었습니다. 넘어진 도구, 뒤집힌 책상, 중간에 연결이 끊긴 케이블 등이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대피했는지 아니면 정권 붕괴 후 단순히 잊혀졌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 방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시설에서 발견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 존재는 어떤 군사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고 있던 시멘트의 부분적인 파괴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이 끝나고 연합군이 정권이 장악했던 영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을 때 모든 시설이 즉시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식물로 덮인 단순한 구조물 아래에서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녹슨 해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은신처처럼 보였던 것이 암호화 통신 기술에 관한 가장 완전한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금속으로 덮인 좁은 통로가 있었고 케이블은 여전히 가이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방에는 책상, 교환대, 메시지를 수신하고 보내는 데 사용되었던 장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앙 테이블에는 손상되지 않은 암호화 기계가 있었는데 메커니즘이 분해되지 않은 채 마치 누군가 몇 분 전에 나간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그 기계는 애니그마로 알려진 모델과 디자인이 일치했지만 이전 기록에는 없는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암호화된 주석이 적힌 종이 더미가 있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아직 해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부 파편은 숫자 시리즈, 위치 이름, 정확하게 표시된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장소가 독립적인 전송센터로 운영되었으며 아마도 다른 전선의 전략적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전기 패널은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전화선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접한 방에서는 들어오는 메시지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던 릴 녹음기와 기본적인 마이크가 발견되었습니다. 파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불타거나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점유자들이 돌아올 의도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견에 대한 기술 보고서는 그 센터가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운영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부 개입 없이 활동이 중단된 몇 안 되는 지하 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원격 위치 덕분에 거의 원래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자료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추출되었으며 여러 전송 내용은 역사적 암호학 전문가들에 의해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더 눈에 띄지 않는 발견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공장도 아니고 실험실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위장된 원형 방으로 보이지 않게 관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은 버려진 구조물 전문가 그룹이 오래된 작전 기지 옆에 지형에서 약간의 변형을 발견했을 때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굴착하자 단단한 흙으로 봉인된 입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구가 없는 방이 나타났지만 회전하는 벽과 가장자리에 숨겨진 채광창이 있었습니다. 전체 디자인은 단 하나의 목적, 즉 관찰자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외부 환경을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부 벽에는 광학 필터로 덮인 숨겨진 구멍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방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의 케이블은 없었지만 개구부를 제어하는 수동 메커니즘은 있었습니다. 또한 렌즈와 포장된 광학 부품의 잔해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산업 시설과 달리 이 장소는 광범위한 사용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박 흔적이나 개인 물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술 도구, 양피지 종이의 메모, 그리고 보정된 관찰 지점을 나타내는 바닥의 흔적만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일반적인 방어 또는 전투 건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시각 추적에 더 가까웠으며 아마도 무기 테스트, 훈련 시험 또는 제한 구역 내에서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벽에 붙어 있던 찢어진 지도 몇 장은 가까운 좌표를 보여주었으며 방 중앙에서 지형의 특정 지점까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조사했을 때 그 정확한 위치에서 눈에 띄지 않게 넓은 하류 계곡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각 구멍은 마치 원시적인 구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처럼 다른 구역을 덮도록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은 발견 직후 방을 봉인했습니다. 박물관으로 개조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만 기록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된 기술은 단순했지만 노출 없이 시각적 제어를 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떨어진 다른 지점에서 이번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동부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훨씬 더 당혹스러운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분적으로 식물로 덮인 일련의 오래된 시설이 조사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저장 구조물처럼 보였던 것이 훨씬 더 분류하기 어려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녹슨 이중 강철문을 해체한 후 그룹은 어둡게 조명된 중앙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퉁이에는 금속 프레임에 고정된 사슬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냄새는 건조하고 오래되었으며 화학 물질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서류가 없었지만 아래쪽 칸을 조사하자 조심스럽게 라벨이 붙은 뼈 잔해가 담긴 쟁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동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불균형한 이빨이나 자연종과 일치하지 않는 길쭉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자문을 구한 해부학 전문가들은 그것이 동물 유해라고 확인했지만 명백한 외과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변형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절단, 원시적인 임플란트, 금속 실로 꿰맨 봉합선, 그리고 공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잔해 속에는 부분적으로 불에 탄 의료보고서 파편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안정성, 적응, 반응과 같은 용어가 읽혔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서명이나 공식 인장이 없었습니다. 시설의 아래층에서는 계단식 벤치와 중앙 해부용 테이블이 있는 작은 원형 극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벽은 습기로 인해 이미 금이 간 흰색 타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싱크대 옆에는 액체가 증발한 깨진 병과 경고 기호가 있는 독일어 라벨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 전체는 사람들을 장기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각 기록과 보존 진열장이 있는 기술 관찰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아마도 행동이나 신체적 특성을 변형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에 정확한 목적에 대한 확실한 문서는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군사적 또는 생물학적 연구 목적으로 표본을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도된 변형을 가진 유기체에 물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견된 잔해가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어떤 동물 종에도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 장소는 봉인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회수된 샘플은 기술적 보관 아래 저장되었습니다. 박물관으로 보내진 것은 없었습니다. 광범위한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접근이 제한된 내부 보고서만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정보는 기술 기록과 발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정권이 1000년 동안 지속되기를 염원했던 불안한 흔적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숨겨진 실험과 생명에 대한 완전한 경멸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비밀 연구실에서 지하 방사능 시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발견들은 인간의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권력과 통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줍니다. 금속 해치 뒤에 숨겨진 방에서 기술자들은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도록 설계된 실험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문서와 장비는 전기 용어와 군사 용어가 혼합된 고급 테스트가 이곳에서 수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장소는 수십 년 후 우연히 재발견되었으며 그곳의 비전통적인 실험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지하방은 훨씬 더 위험한 발견을 드러냈습니다. 콘크리트로 봉인된 벽을 부수자 센서가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감지했습니다. 내부에서 연구자들은 부서진 장비, 부식된 용기, 그리고 우라늄을 언급하는 공식이 적힌 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방사성 물질로 테스트가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며 아마도 에너지 또는 무기 개발을 위한 가속화된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방은 즉시 봉인되었으며 그 존재가 어떤 군사 기록에도 없는 채로 해당 기간 동안 발견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발견된 모든 것은 해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질문을 늘렸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서화된 것과 병행하여 전선과 외부 검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숨겨진 작업 라인이 개발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독특함 때문에 이 발견은 정권 붕괴 이후 모든 발견 레퍼토리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암시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봉인된 각 터널, 폐쇄된 각 방, 묻힌 각 물건은 정확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서 계속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붕괴의 혼란 속에서 일부 파일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파일은 아무도 다시 열지 않은 금고에 갇혔습니다. 세상이 전쟁의 끝을 축하하는 동안 땅속에는 여전히 장갑 열차, 무선 에너지 칸, 보이지 않게 감시하도록 설계된 원형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변형된 동물 유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파괴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수십 년 동안 멈춰선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이 공간들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발견은 실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벽의 균열 때문에, 너무 깊이 파고든 굴착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가보지 않은 터널 때문에. 침묵은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빛을 보는 모든 것은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